덕하, 안녕하세요. 축덕입니다. 축구 선수들 중에는 커리어를 이어갈수록 더욱 탄탄해진 몸, 우와 소리가 나오는 근육질 몸으로 벌크업한 선수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현역 시절 벌크업하면 생각나는 선수들 7명을 준비해봤습니다. 현재는 생각보다 폼이 너무 떨어져 버린 듯한 선수지만 이 주제에선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선수, 바이에른 뮌헨의 레온 고레츠카를 가장 먼저 선정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189cm의 거대한 신장을 지닌 선수긴 하지만 첫 1부 리그 팀이었던 샬케에서는 현재를 생각하면 훨씬 얇은 프레임을 지니고 있던 선수였죠. 확실히 지금과 비교해보면 외모도 그렇고 이때는 그래도 풍성. 이후 고레츠카는 샬케에서의 활약을 기반으로 2018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게 되는데 뮌헨 이적부터 슬슬 벌크업을 진행. 특히 코로나로 리그가 중단됐던 2020년 많은 운동과 식단 조절로 고레츠카의 몸은 샬케 시절이 떠오르지 않는 탄탄한 몸으로 바뀌게 되죠. 본인은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몸을 키운 이유를 밝힌 바도 있는데 그 결과 더 강력해진 피지컬을 기반으로 고레츠카는 뮌헨의 중원에 힘을 더해주게 됩니다. 물론 현재는 뮌헨에서의 입지가 예전만 하지 못하지만 벌크업을 제대로 보여준 선수 하면 고레츠카를 빼놓을 수 없죠. 무거운 웨이트는 하지 않는다.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선정할 수밖에 없는 피지컬을 보유한 아다마 트라오레를 두 번째로 선정했습니다. 본인은 강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몸이 그냥 완성되지는 않았을 터. 실제로 트라우레가 바르셀로나에서 첫 데뷔를 가졌을 당시의 피지컬을 보면 근데 이때부터 이미 떡잎이 보인 것 같긴 하네요. 확실히 짧은 순간에 확 키웠다기보다는 꾸준한 관리를 통해 점점 더 강력한 피지컬을 완성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바르셀로나에서 데뷔했던 시기의 트라우레의 피지컬과 2021년 바르셀로나로 잠깐 리턴했던 시기의 몸의 차이를 보면 뚜렷하게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둔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런 피지컬을 가지고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을 보여주는 선수, 트라우레도 선정할 만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근육량을 늘리고 피지컬을 강화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2010년대 초반 PSV 아인토벤에서 4시즌 동안 124경기 49골, 네덜란드의 새로운 신성의 등장을 알리면서 큰 관심을 받았던 멤피스 데파이는 PSV에서의 활약을 기반으로 2015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하기 이르죠. 그런데 프리미어리그의 경우는 워낙 거친 몸싸움, 피지컬이 중요시되는 리그였고 데파이는 맨유에 합류하면서 벌크업을 시도. 당시 텔레그래프 인터뷰에 따르면 근육량을 5kg나 늘렸다고 하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데파이의 맨유 생활은 실패. 물론 데파이가 맨유에서 적응에 실패한 이유가 벌크업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이유로 벌크업에 따른 스피드가 저하된 점도 뽑히기도 했죠. 확실히 갑작스러운 벌크업보다는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도 생각되네요. 데뷔 초기와 달라진 몸을 지니게 된 선수하면 이 골프 광도 선정해야겠죠. 풀백으로 시작했지만 토트넘에서 윙어로 포지션을 바꾼 후 월드클래스 선수로 변모한 선수. 커리어 동안 수많은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낸 가레스 베일 역시 커리어 초반과 후반의 피지컬에 큰 차이가 있는 선수였죠. 1군 데뷔 클럽이었던 사우스햄튼 시절이나 토트넘에서 뛸 당시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피지컬적으로 성장이 덜 됐던 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커리어 후반보다는 호리호리한 느낌을 받을 만도 했죠. 하지만 점점 시즌을 거듭할수록 레알에서 본인의 우상이기도 했던 선수의 영향도 있었는지 점점 더 탄탄한 몸매로 변화해 나갔고 혹시 스윙을 너무 많이 해서 단련된 거냐? 앞서 데파이와 마찬가지로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스피드를 비롯한 장점이 오히려 사라졌다는 평가가 있지만 베일은 그것보다도 너무 잦았던 부상이 더 문제였으니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완전히 커진 몸매를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이 가레스 베일도 선정해봤습니다. 보통 윙어라고 한다면 상대를 흔들어줄 수 있는 빠른 스피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스피드도 있었지만 막강한 피지컬이 더 관심을 많이 받았던 선수, 이름도 무시무시한 헐크를 5번째로 선정했습니다. 이 헐크하면 생각나는 건 역시 전성기를 보냈던 포르투에서 볼 수 있었던 압도적인 피지컬에서 나오는 강력한 슈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무서운 피지컬을 지닌 헐크도 커리어 초반을 보낸 일본 J리그에서는 풋풋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 J리그에서 시즌을 거듭할수록 웨이트에 집중을 했는지 점점 몸이 커지는 듯한 느낌을 주더니 포르투와 제니트 시절에는 무서울 정도의 피지컬을 완성시키게 됐죠. 헐크의 피지컬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제니트에선 이런 컨셉을 보여주기도 했으니 사실 헐크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커리어 초반부터 피지컬에서 뛰어나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점점 커진 건 맞으니까 헐크도 선정해봤습니다.
공격수로서 실력도 뛰어났지만 피지컬까지 완벽하게 만들면서 컴플리트 포워드, 진짜 완벽한 공격수의 모습을 보여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도 이 주제에 선정될 만한 커리어를 보낸 선수죠. 사실 도르트문트에서 전성기가 시작될 시기부터 185cm의 훤칠한 피지컬을 통한 득점력을 제대로 보여준 공격수였지만 그보다도 더 강력한 피지컬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죠. 레반도프스키는 강한 센터백들과 거친 몸싸움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본인의 피지컬을 더 발전시키는 것을 원했다고 하고 철저한 식단과 훈련을 통해서 강하기만 한 것이 아닌 건강하기까지 한 피지컬을 완성시키게 됐죠. 실제로 레반도프스키의 데뷔 초기와 바이에른 뮌헨 시기를 비교해보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고 모든 선수들이 더 강한 피지컬을 위해 트레이닝을 하겠지만 레반도프스키는 일반적인 선수보다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 더 뛰어난 피지컬을 만들어낸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커리어 동안 발전된 피지컬을 보여준 선수하면 역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워낙 자기관리가 뛰어나고 많은 훈련과 트레이닝을 가져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커리어 후반부로 갈수록 탄탄한 피지컬을 과시한 선수였지만 이 호날두 역시 커리어 초반엔 피지컬이 장점이라기보다는 측면에서의 스피드와 드리블에 특화된 선수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호날두의 콩나물 머리 시절을 보더라도 지금의 피지컬과는 차이가 있죠. 하지만 호날두는 맨유를 거치면서 월클 선수로 성장해 나갔는데 호날두는 실력과 함께 피지컬도 점점 뛰어난 선수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확실히 맨유 이후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 등 다른 팀들로 이적을 하면서도 호날두는 계속 피지컬을 발전시켰고 경기 외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이제 40살을 바라보는 나이의 선수가 지금까지도 이런 몸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선수들 외에도 웨스트햄의 미카엘 안토니오, 세르히오 라모스, 알렉시스 산체스 등 커리어를 보낼수록 탄탄한 몸을 만들어낸 선수들이 있긴 한데 모두 선정하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